기적 시작합니다. 내가 대충 남은 실수 세봤는데 이게 또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단원씩은 나가야지 너희가 내신 대비랑 뭐 저기 중간에 뭐 반배치랑 이것저것 제외하고 나서 쉴 수 있을 것 같아. 이쪽에 진도가 멀쩡하게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루에 한 단원을 다 나가면 너희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한 단원까지는 아니고 한 0.8 정도씩은 나가야 되는데 좀 달려야 돼. 달려야 되는 이유가 니들이 그간 방학 때 대수 숙제를 안 해와가지고 뭐 여행 갔든 뭐 했든 간에 어찌됐든 안 하긴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설명 좀 해주느라고 시험지 풀고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혀버렸어. 원래대로는 온전하게 그냥 진도만 나가도 좀 모자랄 시간에. 알겠죠? 자, 할게. 풀쪽부터. 이제 함수의 수렴부터 할 건데 잘 들어 놓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마. 난 칠판만 봐야 돼. 함수 두 개가 있어. fx가 x 더하기 1이라는 나이가 있고 gx가 x 빼기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나이가 있어. 그럼 얘네 두 개 계산하면은 f랑 g랑 같을 것 같아 보이잖아요. 왜냐면은 얘 약분하면은 x 플러스 1에 x 빼기 이거에다가 x 빼기 1이니까 약분돼서 x 더하기 1이 될 것 같아 보여서 얘랑 같을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f랑 g랑 달라요. 자, 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해도 되지. 달라지는 이유는 fx는 정의역이 저거는 로드 실수 전체야. 그러다 보니까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y는 x 더하기 1이라서 이 친구가 fx거든요. 근데 gx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모가 1이 될 수가 없잖아. 분모가 0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1이 아니라는 게 전제 조건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일 때만 함수가 정의가 되는 거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저 친구가 이제 약분돼가지고 x 더하기 1이 되는 거란 말이지. 위에는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떤 아이냐면은 y는 x 더하기 1이니 y는 x 더하기 1인데 1일 때가 정의가 안 되니까 여기서는 빵꾸를 이렇게 뽕 뚫어주는 친구가 이제 gx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f랑 g는 다르단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럴 때 이제 이 gx가 분명히 1일 때 2에 가깝긴 가깝잖아요. 2에 가깝긴 가까운데 2가 정의가 안 될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에 가까이 갈 때 이제 2의 값에 가까워진다는 걸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함수의 극한이고요. 그래서 이 g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x가 1에 하나씩 다가갈 때 지금 y값은 2에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는 2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거의 함수값에 가깝긴 한데 1 자체가 정의가 안 되잖아요. 1 자체가 정의가 안 되지만 2에 다가가고 있는 상황인 상황이니까 2에 한없이 가까워져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얘는 G1이랑은 의미가 다른 의미야. 그냥 다가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빵꾸가 이렇게 홍둘러 있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라고 해봐. 그다음 얘가 fx라 쳐볼게. 그러면 얘는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라고 이렇게 1에 여기 핑크색의 색칠이 돼 있어. 그러면 이거는 f2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 1이라고 봐야 된다고 말이지. 근데 리미트 같은 경우에는 한없이 다가가는 거지 그 값은 아니라고 했어요, 얘들아.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를 물어본다. 그러면 x 값이 2에 다가갈 때 y 값은 3에 가까워지잖아. 그래서 얘는 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우선 여기까지만 적어볼게요. 적어놓은 게 설명해 줄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그냥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만 좀 초점 맞춰가지고 함수 대입한다는 느낌 생각을 하면은
해도 돼요? 한다. 해도 되지?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래서 저기 교재 한번 박스 한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자. x가 a에 다가간다는 의미로 x 화살표 a로 쓰거든요. 그래서 x가 a에 다가갈 때 함수의 수렴이라고 하면은 함수 fx에 대해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에 l에 가까워지면은 fx는 l에 수렴한다고 해요. 그래서 수렴에다 동그라미 쳐놔. 수렴은 그러니까 한없이 다가가는 값이 있을 때 수렴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이다로 표시를 하거나 혹은 x가 a에 다가갈 때 fx는 l에 다가간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기 1번하고 2번 한번 봐보자.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1에 다가갈 때 fx는 0에 다가가지. 이건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어져 있을 때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1번은 0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x가 0에 다가갈 때 fx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2번 같은 경우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면은 여기 값이 2고 여기가 0일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를 물어보면은 지금 얘는 함수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x가 0에 가까워질 때 y 값이 뭐냐고 물어보는 건데 y 값은 2에 가까워지지? 그래서 얘는 2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2에 수렴한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함수 값은 아닌데 뭐에 다가가냐 약간 이런 느낌을 접근하는 거라서 계속해도 되니?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거야.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y는 x 제곱분의 1을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자. 그럼 y는 x 제곱분의 1을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긴 게 y는 x 제곱분의 1이거든요. 이건 y는 x분의 1 두 배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x분의 1 제곱하면 되는데 실제로 각 대입하면 이렇게 생겼다고 대충 감이 잡힐 거란 말이지. 그럼 뭐 얘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분의 1 물어보면은 그냥 1 대입해도 되고 그래프 그래도 1분간 1일 거고 1일 때는 어차피 이어져 있으니까 얘는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대부분 그냥 대입하면 돼요. 끊겨 있는 상황이 아니면. 근데 만약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x값이 0에 다가갈 때 fx가 뭐냐고 물어보면 x값이 0에 다가가면은 y값은 계속 위로 올라가지. 그치? 그럼 y값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끝없이 커져가는 상태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너희가 영화나 만화 같은 데서 많이 나왔던 무한대란 표현이 드디어 나오게 되고요. 얘는 무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아까 같은 경우에 얘는 어떤 실수로 값이 존재하는 거잖아. 얘는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는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렴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없이 커져가는 상태지 어떤 숫자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발산한다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 발산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쌤이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해줄 건데 우선 이 무한대라는 값 자체는 한없이 커져가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리미트 x가 이번에는 무한대로 갈 때 fx가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x값이 한없이 커져갈 때 fx가 뭐에 가까워지냐고 물어보는 거거든. x값이 한없이 커져갈 때 y값은 0에 다가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해도 되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해볼게. 그러면은 이 무한대가 한없이 커져가는 상태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는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겠지. 그럼 무한대 방향이 여기면 마이너스 무한대 방향은 여기일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왼쪽 마이너스 무한대 방향으로 가면은 y값이 또 0으로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기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적어볼래요? 그래서 얘네 중에는 수렴하긴 수렴해. 왜냐면 값이 존재하니까. 근데 이제 무한대라는 표현을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순서를 틀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
다 하면 말해. 해도 돼요? 해도 돼. 자, 그래서 이제 무한대로 갈 때랑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살펴볼 건데, 자, 무한대로 갈 때는 이거 지금 몇 번 문제냐면 7, 8번 문제거든. 여기 1원 쳤을 때 무한대로 갈 땐 여기로 가는 거란 말이야. y값이 2로 다가가니까 2가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땐 이렇게 나가는데 y값이 2로 가는 거니까 얘도 2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그 둘 다 2입니다. 7, 8번 문제야. 자, 그래서 3x분의 1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3x분의 1 그래프 그리면 x분의 1이나 3x분의 1이나 거길 거니까 요렇게만 생겼단 말이지. x값이 무한대로 다가갈 때 y값이 0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이 친구는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매번마다 이렇게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번마다 이렇게 풀 수는 없으니까 대충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무한대분의 1은,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무한대분의 1은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대입해서 풀면 된다 했잖아. 그 연속인 상황에서는. 그럴 때 무한대분의 1은 다 0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옆에다 이렇게 좀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래서 11번도 무한대분의 1 빼기 1인데 무한대분의 1은 0이니까 0 빼기 1이라서 마이너스 1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넘어도 되겠어요? 그냥 루트예요. 상수함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발산으로 넘어갈 건데, 발산은 어떨 때 발산이라고 하냐면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발산인지 알아줘야 돼. 발산은 정의 자체가 뭐냐면 수렴하지 않는 거 보고 발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이미지로 따졌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도 따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뭐 y는 2의 x승이 있다고 해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x승은 한없이 커져가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무한대가 될 거야. 수렴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뭐 상황에 따라서 또 y는 근데 이런 친구니까 그냥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해봐.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를 물어보면은 친구는 아래로 쭉 내려가고 이 친구도 아래로 쭉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래로 쭉 내려가고 음의 무한대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얘기하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특이하게 하나 더 있어. 어떤 하나 더 있냐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너희는 발산하는 경우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 y는 sin x 한번 생각을 해볼게. y는 sin x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기는 아니잖아요. 그치? 만약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sin x를 물어본다고 쳐봐.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x 값이 한없이 커져갈 때 y 값이 어디로 가냐는 건데, x 값이 한없이 커져도 y 값이 뭐 무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지 멋대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진동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아마 미적분 1에서는 이거 두 가지만 가지고 대부분 문제가 풀릴 거야. 근데 발산의 정의는 수렴하지 않는 거 보고 발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세 가지 적어놔. 해도 돼요. 해도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밑에 문장 한번 해보자 우리. 대체적으로 대입하면 되는 거여가지고 뭐 13번 같은 경우에 그냥 눈으로 같이 한번 풀어볼까? fx가 13번, 14번 같은 경우에는 fx가 지금 위에 있는 게 fx고 gx가 아래에 있는 게 gx란 말이야. x가 마이너스 1로 다가갈 때 fx는 한없이 위로 올라가니까 무한대가 돼요. 2번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13, 14는 그렇게 풀면 되는 거고. 자, 15번 봐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그래프로 그려볼게. 원래대로라면은 x가 2 이상일 때는 y는 x 빼기 2분의 1 그리면 되고, x가 2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x 빼기 2분의 1 그리면 되는 거니까. 자, 이거 x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y는 x분의 1 그리면 요거야. 그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1 그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x가 2에 다가감에 따라서 y값 한없이 커져가니까 얘는 그냥 무한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얘는 그냥 무한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매번마다 이렇게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쌤이 극한 문제 풀 때 대입하면 된다 했었지.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으로 대입이라고 말은 하면 안 되긴 하지만은 그냥 푸는 데 있어서 그냥 대입을 하면 된단 말이야. 아까 같은 경우는 무한대분의 1이 0이었었잖아요. 무한대분의 1이 0이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2를 만약에 대입을 해봐. 그럼 0분의 1 꼴이잖아요. 그래서 0분의 1인데 양수 0이지. 그래서 플러스 양수 0분의 1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얘는 무한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아까 무한대분의 1이 0이 되듯이. 그 다음에 만약에 계산을 했는데 마이너스 0분의 1이 나왔다.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두 개 좀 적어놔. 뭐 서진아 이해 안 되고 있어? 없어?
이 안에 없지 없어. 응? 1 마이너스 무한대면 봐봐 얘들아 그리고 대입을 해봤어. 대입을 해봤더니 1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왔다 해봐. 그럼 무한대는 겁나 큰 숫자잖아. 그러면 거기 앞에서 1이 의미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그래서 만약에 대충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왔으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보면 되는 거고 되게 그냥 감각적으로 풀면 되는 거거든. 또 무한대 막 2 더하기 무한대가 나왔어. 계산을 했더니 그럼 얘는 그냥 무한대라고 치면 되겠지. 무한대 앞에서 의미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나왔어. 그럼 무한대 두 개면 더 좋겠죠? 그냥 무한대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해됐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감각적으로 풀면 되는 거야. 넘어가도 됩니까? 넘어가도 되겠지? 자 넘어가서 이제 우극한하고 좌극한 할 건데 아까까지는 왼쪽 오른쪽이 똑같아가지고 경향을 파악하기가 좋았어.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가우스 함수처럼 모양이 애매한 친구들 있잖아. 가우스 함수 같이 왼쪽 오른쪽이 끊겨있는 친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만약에 fx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해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야. 여기가 2인 이런 상황이라 쳐봐. 이게 y는 뭐 hx라고 해볼까? 이거는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hx는 뭐라고 주면 되는 거냐면 x가 0으로 갈 때 hx는 1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돌지마. 지금 그럴 시간 없어. 지금 방학 때보다 더 빠듯해 이제. 여기 마이너스 1을 빵꾸 뚫어놓고 이렇게 돼 있었다 해봐. 그러면은 얘는 h 마이너스 1은 1이야.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hx 물어보면은 얘는 1이 될 거고 여기까지 납득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h0도 1인 상황이 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납득이 되죠? 근데 여기까지 납득이 되는데 문제는 1일 때야. 1일 때는 보면은 왼쪽에서 다가가는 건 2거든요. 근데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건 1이야. 그래가지고 왼쪽 오른쪽이 다르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 달라가지고 그 값이 뭔지 말을 못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얘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왼쪽 극한값하고 오른쪽 극한값이 얼마인지에 대한 기호를 표시하는 게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나오는데 왼쪽에서는 2로 다가가죠. 그래서 표시할 때 어떻게 하냐면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이거 좌극한이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왼쪽에서 다가가는 거 보고 좌극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1보다 살짝 작을 땐 2로 가니까 hx는 2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hx를 물어봐. 그러면 1 플러스 1보다 살짝 클 때란 말이야. 이 친구는 1이다 얘기를 해. 여기까지 해도 되세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아야지 극한이 존재한단 말이지. 그래서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fx랑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가 같을 때만 비로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극한이 존재하면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을 거라서 역도 성립합니다. 여기까지 적어놔요. 이해 안 되는 수는 없이? 됐지? 그냥 이거 대충 대입하고 왼쪽 오른쪽 뭐 되는지만 좀 그래프 분석만 잘하면 돼. 그 수민아, 너 엄마한테 문자 하고 오늘 지금 학원이야.
엄마한테 보내고 있는 거 맞지? 자, 25분부터 30번 해보자 이제. 자, 25번부터 하자. 마이너스 1의 우극한 물어봤거든? 그럼 25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면 여기서 여기로 다가갈 때 y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 y값이 1이지. 그래서 25번의 답은 2이야. 자, 그 다음에 26번. 26번은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거든요. 왜냐면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로 할 때 fx 물어보는 거니까 왼쪽에서도 1로 다가가죠. 그래서 여기 1이야. 다음에 27번 보자. 27번은 1의 우극한인데 1의 우극한 0에다가 가지. 그래서 얘는 0이야. 자, 그 다음에 28번. 28번은 1의 좌극한이거든요. 1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1로 가죠. 그래서 28번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자, 29번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 물어봤는데 29번 같은 경우에는 좌극한이랑 우극한을 둘 다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1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0번 같은 경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물어봤는데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단 말이지. 그래서 30번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33번 보자. 해도 되지?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절대값 x 더하기 1에 x제곱 플러스 x를 물어봤거든요. 자, 그러면 절대값 이거 극한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돼. 그 다음 얘는 더구나 문제가 뭐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클 때랑 절대값 보고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도 범위를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로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두 번째로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로. 마이너스 1일 때는 중요치 않아. 왜냐면 마이너스 1일 때 분모가 0이 되니까 어차피 함수가 정의가 되지 않을 거라서요. 그런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저게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로 가기 좌극한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납득되세요?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갈 때 마이너스 1분의 x가 될 거라서 이 친구는 1이 될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우극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플러스일 때 얘 플러스로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x 더하기 1분의 x 제곱 플러스 x거든. 그럼 위아래 약분하면 x라서 얘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는 그냥 x란 말이지.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좌극하나 우극하나 범위가 같니 다르니? 달라. 그래서 얘네 두 개는 다르니까는 극한을 물어봤는데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 이해됐죠? 중요하다. 좌극한하고 우극한 범위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구해야 돼.
좌극한일 때는 절대값 아닌 마이너스니까는 마이너스 끄집어낸 채로 나올 거고 우극한일 때는 절대값 아닌 플러스니까 그냥 그대로 나와가지고 풀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난 너희가 문제 푸는 거 좀 보고 싶어서 홀수범 문제만 지금 간단하게 풀어보자. 언제까지 풀 거냐면 좀 약간 타임어택 느낌이긴 한데 20분까지 풀어. 20분까지 홀수범만 빨리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형 설명해 줄게요. 알겠지?